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3분기 실적 예상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대박이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제 위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고만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보시면요. 아래쪽에 작은 주식들, 그리고 빅테크들도 이 절반 이상은 오늘 조금씩 다 빠지는 흐름세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폭락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좀 상승하는 것들은 또 그동안 떨어지면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소 2.08%. 오늘 웬일인지 2%대 처음으로 최근 들어 아주 거의 한 달 만에 2%대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0.26 살짝 빠졌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엔비디아도 0.08 아무 의미 없는 숫자죠. 자, 어저께 크게 올라서 지금 이 엔비디아가 애플을 따라잡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계속 말씀드렸죠. 펀더멘탈 좋고 레코드 하이 찍고 꾸준하게 상승 가능하다. 자, 그리고 구글 보세요. 0.61%. 자, 구글도 또 조금 올랐고 메타도 1.19 살짝 올랐고 아마존도 0.33 살짝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또 살짝 그냥 빠지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계속 그냥 218, 19, 20, 21 요 어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티는 거고요. 견고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전형적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 횡보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지금 누가 될 거냐? 굉장히 박빙이거든요. 지금은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도박사들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럴 때 기다리면서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딱 정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지고요. 좋은 어떤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스타벅스의 실적 발표 예상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실적 발표 내용을 보고요,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마 내일 더 폭락할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자, 일단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겠습니다. 레비뉴죠. 매출이 3%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9.1 빌리언으로 뚝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PS도요, 무려 24%나 떨어집니다. 0.80달러로 떨어지는데요. 자,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레비뉴가 3%. 1년 전 대비, 그리고 1년 전 대비 이 어닝 자체가 24%나 빠졌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자, 이거는 주가가 수직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금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스타벅스가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내년도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았어요. Full Year Fiscal 2025 보통 내놓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연기했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멈추고, 그 이유가 지금 새로운 CEO,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CEO가 이제 왔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EO가 re-strategize, 그러니까 다시 전략적으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이제 이 미국의 그 가게 있죠. 스타벅스 가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게들의 이 매출도요, 6%나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직접 방문해서 오는 것도 1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차이나 세임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스타벅스 스토어의 판매가 무려 14%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직접 방문하는 것도 6%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티켓 사이즈도 8%나 빠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국 양대 산맥에 다 떨어진 것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스타벅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요, 한국도 스타벅스가 있는데 한국은 신세계인가요? 어디가 인수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여기 스타벅스가 원래 들어갔는데 그걸 인수해서 한국 쪽에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맛이나 이런 거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스타벅스는 이 사람들이 방문할 때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 사실 커피 마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이 경제가 어려우면요. 경제가 어려우면은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 먹는 게 아니라 어때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 있는 그 인스턴트 커피 맥심 먹잖아요. 맥심으로 때우고 또 평소에 뭔가 돈이 잘 벌리고 그럴 때는 야 오늘 돈 좀 쓸까 하면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카드를 긁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또 스타벅스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긁지 않고 집에 가서 맥심 커피 마셔야지. 맥심은 뭐 스타벅스 커피 몇 잔 값에 맥심은 30개 뭐 100개짜리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맥심 커피를 마셔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데 스타벅스를 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도 좋아하지만 맥심 커피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맥심 그리고 김연아 나온 그 박스 하얀 박스로 돼 있는 거 그거 개인적으로 교회 가서 보통 교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잘 챙겨 옵니다. 제가 몇 개씩. 그 맛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챙겨 타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스타벅스의 매출이 떨어지는 건요, 바로 경제적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요,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 스타벅스 비싼 데 가서 사 먹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거, 아니면 회사에 있는 거, 아니면 어디 모임 갔는데 맥심 커피가 있다? 그럼 그냥 한두 개 챙겨서 올 수 있고, 저는 어디 가면요, 뭐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냥 스타벅스 커피, 맥심 커피가 있으면 이거 저 몇 개 더 얻을 수 있냐 그러면 잘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어느 모임을 가건 뭐 어디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돈 씀씀이를 줄이는 거야. 주머니를 이제 스타벅스 가서 쓰게 되면 많이 커지니까 비용이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요, 스타벅스 같은 이런 조금 비싼 쪽이 이 데미지를 좀 입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중국 보세요. 14%나 빠지잖아요. 미국이 6% 빠졌는데 중국이 14%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더 그렇겠죠. 야, 그냥 토종이 좋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커피 그냥 우리 끓여 먹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개인적으로는 개인 이야기지만 지금 그 스타벅스 한번 가보세요. 이 가을에 이 새로운 메뉴가 나왔거든요. 제가 가을에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는 이 펌킨 스파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떼, 펌킨 스파이스 라떼라는 게 있는데, 라떼를 시켰을 때 펌킨 이 호박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은 또 호박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버 들어간 거 먹으면요, 정말 좋아요. 호박이 또 굉장히 건강식이잖아요. 저는 그거 갈 때마다 시켜 먹는데, 오늘도 아침에 우리 저희 딸이 이제 치대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 학교가 또 집에서 멀지 않아서 제가 오늘 직접 아침에 일찍 갔어요. 그 딸하고 학교에서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딸하고 얘기도 하고 또 사진도 몇 장 찍고 뭐 용돈도 지어주고 이렇게 왔거든요. 거기서 제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펌킨 스파이스 라떼를 먹었는데 너무 달달한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IMF가 인플레이션,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자, 위에 타이틀 한번 보세요. IMF가 뭐라고 했냐? Global fight against inflation is almost won 이라고 합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죠. 이 표현 자체가.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어요. 뭐 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각 나라들이 돈을 풀었잖아요. 미국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풀었는데, 자, 그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막 급격히 발생했죠. 자, 그래서 이 급격히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결국 금리를 올려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드디어 거의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Almost won. 그러니까 뭐 100% 완전히 이긴 건 아니지만 거의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그러나 지금 또 한 가지 경고하는 거는 지금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주시해야 되고 염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Global Headline Inflation. 전 세계적으로 전체 헤드라인 이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예상이 얼마였냐면요, 5.8% 정도 지금 24년도에 보고 있는데, 여기서 25년도 말
즉 이 내년도 말이죠. By the end of 2025, 저희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평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3.5%면요. 미국은 이미 3.5% 아래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싸웠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빨리 지금 내려왔고요. 우리나라도 뭐 이거보다 낫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 때문에 현재 이 정도지. 사실 많은 나라들, 특히 이제 선진국들 있죠.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들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도 버틸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물가를 적절히 잘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높은 금리로 인해서 성장성에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그 굉장히 이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도 그렇고 여전히 그 어떤 마켓에 불안전한성이 있는데 이게 다 이 글로벌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만 보더라도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진 거 아니냐? 잘못하다가는 정말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처럼 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이 성장성 자체가 약해지니까 뭐예요? 수출하는 기업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자, 이 수출들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도 높은 편이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달러 대비 내려가다가 다시 지금 1300 그 중반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내려가는 것 같더니 다시 오르는 것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Spike in commodity price. 이미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미국이 9%까지 갔던 게 내려왔지만 그동안 오른 것들은 누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른 것들은 잘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면 안 떨어지는 것들이 뭐 짜장면 값 한 번 오르면 안 내려가고 뭐 우유 값도 그렇고 다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이 떨어질 뿐이지 그동안 오른 것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 제품 상품들이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은 결국 누구에게 데미지를 가장 많이 주냐? Especially hurt lower income nation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임금 국가, 저소득 국가, 그러니까 지금 낮은 국가들 있죠. 이 그 가난한 나라들이 데미지가 가장 먼저 크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기반 시설도 없고요. 그리고 이건요 국가 차원에서도 보지만 한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요 부자들과 중산층과 직업이 탄탄한 사람들은요 별 염려 없어요. 왜냐면 월급도 따라 올라주니까요. 그리고 안 올라줘도 월급 잘 받는 사람들은 뭐 지금 뭐 좀 오르더라도 그렇게 위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 국가에도 결국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다면 흘려보내는 그런 넉넉한 마음 또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뭐 개인 얘기 좀 자꾸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벌써 이 올해 몇 명을 추가해서 개인적으로 좀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우리가 선한 부자의 또 힘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결국 자산이 불어나고 하면요 선한 부자의 또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유럽 소식인데 오늘 크리스천 클라인이라는 저 독일의 소프트웨어의 회사 수장이거든요. 자, 사진에 나온 이분인데 이분이 유럽이 좀 규제를 절제해야 된다. 즉 AI 영역 있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전근대적이고 너무 낡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럽이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훨씬 뒤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만약에 유럽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AI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유럽만 집중적으로 규제가 심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how can our startup here in Europe compete against the other startups like in China, in Asia, in US라고 합니다. 어떻게 중국이나 아시아나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저쪽 나라들은 규제보다는 밀어주고 뭔가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조금까지 있는데 지금 유럽은 너무 이렇게 낡아가지고 자꾸만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는 경쟁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지금 그 이 비즈니스들이 좀 더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고 유럽 전체 팬 유러피언 어프로치죠. 지금 그 다양한 에너지 위기
그리고 디지털 혁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유럽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함께 협력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ess regulation overall, not more. 제발 좀 이제 규제는 좀 덜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데 좀 전 유럽 차원에서 움직이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유럽이나 일본의 위기가 왜 찾아오냐면요. 이들은 정말 과거처럼 이 소위 뷰로크라틱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료적이고 그리고 이 뭔가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유연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디지털 혁명이 일본이 굉장히 느린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은요 그냥 뿜뿜 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처럼 빨리빨리 문화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속도전인데 너무 느린 거죠. 일본도 너무 느리죠. 그리고 또 이 유럽은 더 느리죠. 이 둘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제조업, 즉 자동차 제조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 자동차가 다 털리고 있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이제 도요타도 다 미천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를 빨리 좀 없애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다 뒤질 수밖에 없다. 뭐 중국이나 유럽,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 경쟁에서 이제 이길 수 있겠냐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내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좀 주목해 볼 것은요, 월가의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얼마냐? 이거 중요하죠.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오늘까지 보면은 Wall Street expects EPS of 0.60거든요. 그러니까 0.6을 잡고 있습니다. EPS가요. 자, 그래서 지금 0.6인데 이건요, 지난 쿼터보다도 더 높아요. That's higher than last quarter EPS입니다. 왜냐면 지난 쿼터가 0.5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0.60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만 나와준다면요, 사실 주가에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보시면요, EPS가요, 이 EPS가 지금 최고점이 22년도 이 4분기였어요. 20년 4분기 저 초록색 보세요. 이 초록색하고 이 초록색이 이제 그 earning per share EPS입니다. 저희 최고점이었어요. 그때 고점이었고, 자, 저 고점 찍고 저 때부터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내려오죠. 내려와서 쭉쭉 내려오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계속 내려왔죠. 자, 쭉 내려왔다가, 자, 그런데 초록색 선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노란색 선은 이게 스탁 프라이스, 주가거든요. 근데 이 초록색이 EPS가 쭉 내려오니까 주가도 내려왔다가 계속 내려왔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자, 올해 1분기예요.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보시면 이 올해 그 1분기가 바닥이었어요. 자, 노란색 보면 EPS가요. 그때가 지금 가장 바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EPS가 저때가 가장 0.45가 나오면서 최저점을 찍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분기가 바닥이다, 바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분기죠. 지난 분기에 0.5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0.45에서 0.51로 뛰니까 드디어 밑에를 찍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월가의 예측치만큼 딱 떨어진다. 0.60만 나오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보세요. 초록색 그래프가 바닥을 찍고 0.45, 0.52, 0.60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월가의 투자들은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테슬라가 마진율 떨어지는 거 드디어 극복했구나. 이제는 이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고 EPS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두 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다. 자, 그래 되면 주가에는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만약에 내일 나오는 게 지금 지난번보다 0.5인데 0.60보다 좀 낮게 나오는데 지난번보다 좀 높다. 뭐 가령 예를 들면 0.55가 나왔다. 0.57이 나왔다. 그러면 예상치보다 낮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승보다는 거의 그냥 플랫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조금은 영향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게 결국 다음 분기에 또 올라가는 게 나오면요, 결국 이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계속 일자로 쭉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또 횡보하다가 오르고 이렇게 가니까 결국 지금 이 흐름은요. 바닥은 확실히 이제 내려왔다라는 것들이 월가의 전망들도 다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은 1분기였다. 그러면서 좀 횡보하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트렌드 보여주면 주가는요. 여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0.60만 나오면요. 주가는 지금 217보다 더 올라야겠죠. 지금 현재 주가가 217, 18 이렇게 머물잖아요. 이거는 지난번 0.52 왔을 때 216, 17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EPS가 트렌드가 상승 무드를 타잖아요.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오를 거예요. 왜냐 금리는 내려가고 세계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 되면 주가도 따라서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뭐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들만 나타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데이터가 좀 전에 나왔는데요, 따끈따끈하게. 자, 지금 중국 데이터 보니까 10월 14일에서 10월 20일 한 주간의 현재 그 판매량이거든요. 13.2K가 나왔습니다. 13,200대. 자,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 쿼럴 바이 쿼럴 보게 될 때 마이너스 17.3% 떨어지는 거 나오지만 1년 전 대비로 보면 41.5%가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 그래프 보시면요. 보라색 선 있죠? 보라색 선. 자, 시작이 굉장히 약했어요. 시작은 뭐 이 전체 5개 쿼터 중에, 지난 쿼터 중에 거의 뭐 아래쪽에서 뭐 2등 정도 하는, 밑에서 2등 정도 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가파르게 오르고 또 오르면서 이번에는 가장 잘 나왔죠.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난 4분기와 총 비교하더라도 총 5개 중에 1등을 한 겁니다. 이번 이 일주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보라색이 처음에 약했지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흐름이. 결국 이런 것들이 다음에 한 14,000 돌파하거나 이러면 좀 괜찮은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파란색이 지난 3분기거든요. 그 3분기보다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원래 이 4분기가 좀 괜찮죠. 왜냐면 이때가 땡스 기빙이고 사람들이 선물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은 못 하겠지만 결국 여유가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 서로 또 뭐 테슬라를 선물로 주고 아내에게 또 애인에게 뭐 남편에게 선물로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시절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상 보더라도요, 나쁘진 않다. 지금 현재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데이터를요, 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Cumulative Tesla China Insurance Data거든요. 자, 누적으로 보면 22년도 거, 23년도 거, 24년도 거 있는데, 자, 맨 아래쪽에 초록색이 22년도 겁니다. 그리고 23년도가 노란색이에요. 자, 그런데 빨간색이 24년도 올해거든요. 자, 올해 누적을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자,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훨씬 좋죠.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노란색을 누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도 결국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괜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 올해 1분기가 정말 바닥이었다라고 보고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조금씩 다 풀리면서 더 이제 이 소위 큰 상승을 올라가면 좋겠지만 중국이나 나라들이 다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조금씩 늘어나면서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면서 긴 안목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작년보다는 또 나은 데이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소식입니다. 자, 뭐 테슬라 에너지야 뭐 항상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경제가 불황이고 어렵지만 테슬라 에너지는요 굉장히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불황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더 속도가 나야 되지만 속도가 지금 아무래도 과거에 비하면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의
이 에너지 비즈니스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도요, 또 2억 2,500만 달러치의 메가팩 컨트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위치가 어디냐? 푸에르리코입니다. 자, 푸에르리코가 지금 그 이번에 430 이 메가와트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을 설치한다라고 알려졌거든요. 아래쪽에 사진에 나온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메가팩, 이 테슬라가 만든 메가팩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자, 2억 2,500만 달러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들어가는 거죠, 메가팩은요. 자,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가요, 이 푸에르리코에 사실 굉장히 안정성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급망이랄지, 그러니까 사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가 불안정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전기가 불안전하다 이런 걸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난한 나라 가보시면요, 뭐 그냥 심심하면 전기가 끊기기도 하고요. 뭐 폭풍이 불거나 이러면은 전봇대 한번 무너지면요, 전기가 훅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보면 우리나라 뭐 80년대 만 하더라도 그때 굉장히 그 불안했잖아요, 전기 같은 경우가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은 전기가 뭐 공급이 안 된다 상상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가 부족한 나라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대국이라서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기 공급이 안 되는 나라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지금 이 나라들의 이런 메가팩 공급은요, 아주 빨리 이제 도입이 될 겁니다. 각 나라들이 이제 그 리더십들이 이런 걸 다 보잖아요. 정보나 데이터들을 보면서 또 테슬라도 영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 쪽 설치하게 되면 전기에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된다. 뭐 가령 테슬라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뭐 BMW나 벤츠를 타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BMW 오랫동안 타다가 사실 이 테슬라 이 모델 Y라 테슬라 차를 딱 타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정말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넣는 거 있죠? 기름 넣는 거랄지 또 뭐 다른 보험료랄지 모든 걸 합치면 정말 이렇게 이 저렴하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전기차면 테슬라를 해야 돼요. 뭐 아이오닉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그냥 장난감 수준으로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회사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이오닉이 그 정도면 다른 회사도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정말 전기차는요, 소프트웨어가 다거든요. 전부거든요. 근데 테슬라는요, 그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이 오퍼레이션 하는 게요, 정말 타보고 조정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이 타보면은 여러 비용 면에서 하여튼 절감이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메가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기 공급의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는 걸 보게 됐죠. 그러니까 푸에르리코의 지금 이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This is a fundamental step towards a modernization Puerto Rico electrical system이라고 그러죠. 푸에르리코의 전기 시스템에 정말 근본적인 혁신이 왔다는 거죠. 완전 모더나이제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낡겠습니까? 여러분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저 가보시면 정말 이 전기 공급 이런 것들이 정말 형편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려면요, 결국은 이런 메가팩을 통해 가지고 평소에 혹은 밤에 전기가 많이 사용 안 될 때 전기가 흐르는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피크 때 쓸 수 있고 이러면요, 전기 공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면요, 그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어떤 그 경제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기업들의 이 어떤 그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평양이나 북한에다가 공장 세울 때에 그 가장 그 염려했던 게 뭐예요? 전기 공급이죠. 안정적인 전기 공급.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건요, 한국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 테슬라의 이 메가팩들을요,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내일 이제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예상치를 내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지금 내일 조금 뭐 안 좋든 뭐 또 좋든 너무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앞에서 제가 살펴봤듯이 지금 이제 1분기 바닥을 짚고 결국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V자를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2분기, 3분기 확인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4분기째 연속으로 확인이 되면 주가는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닝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지 나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 되면 플러스로 돌아가죠.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면요,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에너지도 또 이제 메가팩 공장이 하나 또 중국에 세워지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테슬라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바닥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넉넉하게 보시면서요, 뭐 하루 이틀 뭐 한 번, 두 번 이 실적 발표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는 점 말씀해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종교스TV였습니다.